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기초 지식과 고급 정보까지 말씀드리는 부동산 블랙박스 채널입니다. 오늘도 역시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신 임차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션원 사이트고요. 사건 번호가 22-4717입니다. 이미 낙찰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다 하고, 대금 납부하고, 배당 종결까지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끝난 사건을 왜 가져왔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임차권 등기 후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이지만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밑으로 내려서 쭉 보시면 305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에서 이미 2016년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보증금 6천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이 305호에 있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겁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 종기는 했는데요. 이 이후에 20년도에 이분께서 이 305호에 다시 전입을 합니다. 4,500만원에 월 5만원으로. 원룸인 것 같아요. 이 보증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거 정말 큰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이 다음에 들어가는 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악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임차권 등기해 놓고 이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요건 만들어 놨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는 사람을 짜고 전입신고를 또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역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범위가 되도록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305호에서 소액 임차인이 2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명이면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2천만원씩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나가버리면 4천만원이 나가게 되는 거죠. 방 하나에서.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 돈을 받아갈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된 집에는 다음에 전입되는 사람에게는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악용하게 되면 채권자,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이지만 앞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확인을 하고 이곳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책임을 면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다 끝난 사건이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꺼내와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었는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범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서는 근저당이 기준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최선순위 담보물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근저당이 다 지금 2016년 2월 4일 날 잡혀있죠. 그러면 예로 들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이 다르면 어떡하느냐. 자, 그럴 때에는 바로 건물 등기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는 2015년 2월 4일이고 건물에는 2016년 2월 4일입니다. 그럴 때는 2016년 2월 4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 2월 4일 건물에 2016년 2월 4일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서 대구는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자, 6천만원에 2천만원까지. 자,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6천에 2천만원까지니까 그 뒤에 들어온 한 땡땡식에서는 4,500만원에 5만원이면 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에요. 그러면 2천만원은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2,500은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아가시면 되는 거였는데 그분은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전입신고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가 2천만원까지 안됩니다. 그냥 우선 변제로만 가셔야 돼요. 그러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따져서 이길 0시부터 이제 순위가 발생되죠. 그럼 그 순위에 따라서 쭉 배당을 받고 남는 게 있으면 한 땡땡시도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확인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뭐 하루 차이로 뭐 돈이 수백, 수천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면 어딘가에 반드시 자문을 구하시고 계약서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74%에 이게 낙찰이 됐는데 10억이었던 게 7억이 됐고 5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2회차 때 금액을 좀 넘겼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가셨는데, 야, 차순위도 2회차 때 금액을 넘기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네요. 23년 8월 31일, 그리고 배당 종결까지가 23년 11월이면 약 1년 한 3, 4개월 정도 전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좀 유심히 봤었고, 현장도 가서 저도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로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의 배당을 받지 못한다. 오늘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계약하러 가실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제 이 경매 사건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나 뭐 입찰가 상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나 원가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